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를 2년을 할 수 있는 분이면, 네. 2년 동안 이어가 나갈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돈을 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클래스 101 강의 때도 그랬고, 뭐 주변에 추천을 할 때도 네. 그랬고, 한 못해도 1000명한테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실제로 다 지키는 분은 5손가락? 많아봤자 10손가락? 신우님께서 책에서도 쓰셨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봐라 라고 얘기해 주신 월화수목금토일 네. 방법이 있잖아요. 네네. 한 번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네. 프로 투자자들, 그러니까 펀드를 운용하는 분들도 네. 그렇고,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투자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, 다들 각자만의 유니버스가 있잖아요. 흔히 이야기하는 투자 유니버스. 투자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 정도의 종목군 중에서 네. 이제 공부가 되어 있고, 내가 투자 기회를 만날 때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투자 후보군들을 네. 하나의 유니버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, 후보분들도 본격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그 유니버스의 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럼 유니버스라고 하면 사실 뭐 한두 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최소한 수십 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확보할 수 있을까?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루틴을 떠올린 거죠. 하루에 1시간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, 네. 일주일에 한 종목을 내가 공부를 한다,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을 매일 1시간 하면 총 한 7시간 정도 네. 되잖아요. 그 정도에서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고,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사도 되는 가격인지 아닌지까지 파악하는 것까지를 일주일에 한 사이클로. 기업, 루틴을 잡고, 1년 하면 52주니까 네. 52개의 종목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좀 놀아야죠. 네. 한 2주 정도 휴가 간다고 치고, 여름에 50개, 여름에 일주일, 겨울에 일주일 해도 그럼 1년에 50개잖아요. 네. 2년 공부하면 100개가 나오잖아요. 그 정도면 유니버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2년 동안 매주 한 종목을 분석한다라는 가정으로 그 루틴을 정했고, 세부적인 요일별로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. 주 초에는 내가 뭘 공부할지를 고르는 시기고, 네. 주중에는 그 기업을 공부를 하고, 주말에는 사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한다 라고 했을 때,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뭘 공부할지를,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 자체를 발굴 하는 거예요. 볼 수 있는 거 다 보고, 뭐 텔레그램, 블로그, 뉴스, 뭐 리포트, 산업 리포트 다 보고, 그 중에서 공부할 기업을 한 개를 선정을 하는 거. 그리고 화요일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글을 보는 거. 이건 아까 그 초보 투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그 쉐이핑하는 거에 대한 컨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그 종목을 가지고 블로그 검색을 하든, 애널리스트 분들 그 기업 리포트를 검색을 하든, 그런 식으로 하고, 그 다음에 수요일에 사업 보고서를 읽는 걸로 제안을 드렸어요. 왜냐면 처음에 그냥 사업 보고서만 읽으면 잘 안 들어오죠. 네, 잘 안 들어오니까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나서 사업 보고서를 보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모범 답안 보고 나서 이제 원문 읽으면 좀 공부로 치면은 참고서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교과서 보는 핵심 요약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1페이지부터 읽어 나가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, 목요일에는 그 기업에 그 관련된 뉴스를 다 검색하는 거.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특정 주가 변동이 있었던 날의 뉴스를 읽으셔도 되고, 그냥 그 기업명으로 해서 뉴스 쫙 보셔도 되고, 그 기업명 플러스 경영진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,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횡령했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들 피해가기 위한 어떤 뉴스도 볼 수 있고, 그리고 금요일에 재무제표. 어차피 초보분들은 재무제표에서 의미 있는 거 못 보세요. 그럼 최소한 뭐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, 그동안 적자는 없었는지, 최소한 그 정도라도 확인을 하는 시간을 금요일 날 가지고, 그러고 나서 토요일에 이제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적는 거죠. 지금까지 정보를 쫙 종합해서 그동안 그 주중에 공부한 5일치 공부한 거를 종합해서 내가 이 기업을 사야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사야 되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,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이 안 되는 투자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아이디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 기업은 배당도 잘 주고 뭐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기업을 사야 된다. 그거는
사실은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되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주가를 올릴 만한 어떤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토요일 날 작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일요일에 그 투자 아이디어와 상관없이 지금의 주가가 살만한 가격대인지 아닌지.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세웠던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네.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기다리고 나서 실현이 됐을 때 네.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. 예를 들어서 그 즈음에 벌어질 실적 대비해서 뭐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주는 어떤 멀티플을 곱해주면은 네. 대충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네. 정도 상승할지 나오잖아요. 그럼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괴리가 있으며 뭐 충분하게 안전 마진이 있는지 네. 그런 것들까지 해서 그럼 만약에 안전 마진이 없다.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가 돼야 사도 괜찮은지 그런 것까지 일요일 날 희망하는 매수 가격대 네. 요거까지 해서 일주일에 이제 기업 하나 분석한 걸로 이제 이렇게 책에 설명을 해놨어요. 정말 좋은 프로세스인 것 같고, 근데 이걸 실천하신 분은 그렇게 많이 못 봤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를 2년을 할 수 있는 분이면, 네. 2년 동안 이어가 나갈 수 있는 분이면 당연히 돈을 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뭐 클래스 101 강의 때도 그랬고, 뭐 주변에 추천을 할 때도 네. 그랬고, 한 못해도 1000명한테는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. 근데 실제로 다 지키는 분은 5손가락? 많아봤자 10손가락? 그러니까 뭐 꼭 그 2년 동안 100개를 다 안 채워도 돼요. 네. 그냥 2년 동안 뭐 했다. 꾸역꾸역이라도 네. 할 수 있는 분들도 정말 적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실천하기 쉬운 방법은 아닌데 할 수만 있으면 제일 명확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. 혹시 그분들은 다 투자로 어떻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. 예를 들어서 어떤 분 한번 기억이 남는데 네. 지금 그 블로그에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계세요. 그래서 원래는 아예 주식을 모르시던 분인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뭔가 달라요. 뭐 정확한 성과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확실히 투자자로서 성장했다는 건 보여요. 그리고 그러니까 한 2, 3주 하는 것만 보면은 네. 계속 하실지 아닐지 보여요, 사실은. 처음에는 네.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여러 개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.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은 이번 달에는 음식료 쪽 기업만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고 있거든요. 농심 보면 상해면식품 네. 보고 오뚜기 보고.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 게 특히 초보분들은 처음에 기업 하나 공부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, 사실은. 어렵죠. 네. 근데 그런 어떤 이해도를 높이려면 비슷한 기업들을 여러 번 보면은 네. 좀 반복 학습이 되면서 네네. 빨리 특정 섹터에 대해서 네네.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섹터 하나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개 본다 네네. 보면은 매달 어떤 섹터를 볼지도 정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. 이건 제가 책에 쓰진 않았는데 네. 뒤에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네.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. 아. 그래서 한 달에 1개 섹터, 그 다음에 4개의 종목을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최대한 단시간에 네. 뭐 단시간이라고 해봤자 최소한 1, 2년 하셔야겠지만 네. 투자의 막연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